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자, 지난 3번 학습지에서는 국가의 성립과 발전 나누는 부분에서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국가의 성립과 발전 계속 이어서 진행하고 교류와 전쟁 부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유목민족, 한국사, 일본사 부분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1번 학습지에서 우리가 약속했던 거 한, 중, 일, 유목 민족의 역사를 각각 한자로 이렇게 표시하겠다라고 한 부분. 자, 4번 학습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유목민족의 역사, 그 중에서도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는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족에 대한 내용을 3번 학습지에서 몇 차례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학습지의 내용을 잘 기억해 두고 있다면은 이번 4번 학습지에서 흉노의 내용을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흉노. 자, 중국의 북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유목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부족을 통합하면서 연맹체 성격의 국가를 형성하였다고 합니다. 흉노는 이 영토를 셋으로 분할하였는데요. 셋으로 쪼갠 이 영토를 최고 통치자인 선우, 그리고 좌현왕, 우현왕이 각각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흉노, 유목민족이죠. 유목민족은 부족한 식량을 교역 혹은 약탈로 보충하였습니다. 우리가 1번 학습지에서 유목민족은 식량이 부족한 경우 이제 농경민족을 약탈하여서 식량을 보충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공부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단기를 장악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챙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유목민족의 특징을 기본 바탕으로 깔고 자, 이들의 발전 모습을 시대 순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노는 기원전 3세기 후반경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에 있던 유목지대에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몽골 일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의 진시 황제가 통일을 이룬 이후 북쪽의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게 됩니다. 북쪽의 흉노가 크게 세력이 성장하자 이들을 견제하려고 한 것이죠. 사실 진시 황제가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내용은 3번 학습지에서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자, 이 시기만 해도 진나라가 워낙 세력이 막강해지면서 흉노의 힘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멸망한 이후 중국 내에 혼란이 거듭되는 혼란의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유방과 항우가 맞싸웠던 시절이죠. 이 시기 흉노는 만리장성 이북의 초원지대를 통합하면서 크게 세력을 회복합니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흉노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흉노가 이렇게 성장할 때 중국 내에서는 진나라가 멸망하고 유방과 한우 사이의 다툼 끝에 결국 한나라가 새롭게 대륙을 통일하였습니다. 이 시기 세력을 성장한 흉노는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의 한나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중국의 한나라의 첫 황제였던 한고조는 이 흉노에 맞서 싸우지만 결국 흉노에게 패배하였죠. 흉노 입장에서는 한고조를 굴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흉노와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서는 화해의 약속이 맺어지게 됩니다. 중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화해의 약속 내용이 워낙 굴욕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여서 이를 평성의 치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성의 치욕은 우리가 3번 학습지에서 똑같이 배웠던 내용입니다. 한고조가 흉노를 공격하여 패배하고 맺은 화해의 약속. 그 내용이 각주 3번에 붙어 있습니다. 한은 흉노의 선우에게 공주를 시집 보내고 물자를 바치는 조건으로 화해하였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평성의 치욕 이후 흉노는 한나라에 대해서 힘의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라 4대 황제 한무제가 즉위하면서 한무제는 나라의 힘을 강하게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중앙집권을 이뤄내고 이 힘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게 되죠. 이 한무제의 공격 대상에는 흉노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흉노는 한무제의 공격으로 크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기원후 1세기 흉노는 둘로 분열합니다. 남흉노, 북흉노로 말이죠. 이때가 후한 시절입니다. 그리고 남흉노는 후한에 복속하게 되고 북흉노는 서쪽으로 이동하여 유럽 대륙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유럽사에서 훈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쳐들어왔다라는 기록이 남아있는데 유럽 역사에 남아있는 훈족이 아마 이 북흉노이지 않냐라고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한나라의 영역과
한 나라를 한때 크게 위협하였던 흉노의 영역을 표시한 지도가 학습지 뒷면에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만주와 한반도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웠던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만주 지역에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였습니다. 자, 이 고조선은 중국의 연나라와 대립하면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여기서 연나라는 춘추전국시대, 특히 전국시대에 등장했던 여러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조선은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8조법에 따라서 나라를 통치하였으며 상, 경,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설치하여 나라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중국의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로 넘어가는 시기를 진한교책이라고 합니다. 이 시기 중국 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고조선으로 망명해 오게 됩니다. 고조선은 위만을 받아들여서 서북쪽 지역의 국경지대를 지키는 장군의 자리를 맡겼었는데요. 결국 위만은 이렇게 힘을 성장한 위만은 고조선의 임금을 쫓아내게 되고 스스로 고조선의 임금이 됩니다. 이때부터의 고조선을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크게 생산력이 증대하게 되고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진 그리고 중국의 한나라 사이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큰 경제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학습지 뒷면을 보시면 우리 고조선의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고 남쪽에 진나라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진나라는 중국의 진나라와는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한자 표기가 다릅니다. 자, 남쪽의 진과 중국의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고조선이 크게 성장하면서 중국의 한나라는 고조선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한나라에서는 무제가 황제를 하던 시절이었죠. 결국 한무제의 공격을 받으면서 고조선은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게 되고 한나라는 고조선을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4개의 군현 한사군을 설치하게 됩니다. 한편 기원전 3세기 만주의 숭화강 일대에서는 예맥 쪽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연맹왕국을 형성하였는데 이 연맹왕국의 이름이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는 연맹왕국으로서 왕권이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여의 지방 행정구역은 4군데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를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출도는 각각의 부족장의 통치를 받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고조선 그리고 부여의 역사는 만주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한반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기원전 2세기경 한반도 남부에 위치하고 있던 진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고조선이 남쪽의 진과 중국의 한나라 사이의 중개무역으로 성장하였다라고 했을 때의 그 진나라입니다. 자, 이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던 진나라는 훗날 부족 연맹체를 형성하게 되면서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주요 국가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하는 세 개의 나라, 세 개의 한을 합쳐서 삼한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 마한, 진한, 변한 안에는 또 다른 작은 국가들이 서로 연맹왕국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삼한은 제사장이었던 천군과 이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국에겐 소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배자와는 완전 다른 종교적 지배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 지배자와 종교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는 재정 분리의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만이 훗날에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삼국시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또 6번 학습지에서 공부할 테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지 뒷면에 보면 고조선, 부여, 그리고 진, 사만이 존재하던 시대의 여러 나라들의 모습을 지도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뒷바닥 3번 일본 열도 내용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학습지에서 동아시아의 신석기 청동기 문화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의 청동기 시대, 한반도에서 일본의 규슈 북부로 청동기, 철기, 벼농사가 전래되면서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을 이미 이번 학습지에서 똑같이 했습니다. 이 야요이 시대 일본 내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전하게 되면서 기원 전후를 즈음하여 약 100여 개의 작은 나라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100여 개의 작은 나라 중에서 역사적으로 조금 이름을 알린 나라는 외노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이 외노국은 후한 광무제, 광무제는 후한의 건국가 첫 황제였죠. 외노국은 후한의 광무제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AD 57년 약 1세기경의 말이죠. 그리고 이 조공의 대가로 외노국은 후한 광무제에게 한위 노구광이라고 새겨진 금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한위 노구광이라고 하는 금도장의 사진을 학습지 뒷면에 넣어놨습니다. 한위 노구광, 한나라가 노국 왕에게 도장을 맡겼다 라는 해석도 있고요. 혹은 두 번째 맡기다 위자를 일본 나라 이름 외자를 잘못 표기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약간 의견이 갈리기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한위 노국왕이라고 새겨진 도장을 후한의 광무제가 외노국에게 하사하였다. 그리고 이 도장은 1784년 후쿠오카 지역에서 우연히 발견되면서 오늘날 일본의 국보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기원 전후 즈음하여서 약 100여 개의 소국이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원 후 3세기경 이 100여 개의 소국은 30여 개의 나라로 줄어들게 되고 이 30여 개의 나라는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한 연맹왕국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야마타이국을 이끌었던 히미코라고 하는 여왕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왕, 정치적인 지배자인 여왕이면서 제사장의 성격을 동시에 띄었다라고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미코라는 이 여왕에 대해서 무당 아니냐, 무당이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일종의 재정일치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히미코 여왕은 재정일치의 지배자로서 중국의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위나라 3번 학습지에서 위, 촉, 오 세 나라가 서로 경쟁하는 삼국시대의 위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미코 여왕은 재정일치의 지배자로서 중국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마타이국의 역사는 이후 6번 학습지에서 계속 이어서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 6번 학습지와 또 연결해서 나중에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교류와 전쟁 부분의 내용 중에서도 한국사, 일본사, 유목민족사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5번 학습지에서는 인구 이동의 전개 그리고 지역 국가의 성장 부분에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